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에서 추가로 넣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추가로 넣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능 정보화 사업 추진 시에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우선 고려를 해야 된다는 사항, 그 두 가지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16조 20조. 그렇죠? 16조하고 17조하고 20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어떤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에 이게 유행하는 IT 기술 방식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 자원들을 클라우드 센터라는 센터에 한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중화 시켜 갖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동일한 거죠. 방식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평택시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시에서 구축을 하게 되면은 네. 뭐 공무원도 사용을 하고 또 민원 관련돼 갖고 시민들도 또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요. 예.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31개 시군에서 지금 각각 이제 전산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도에서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은 31개 시군에 있는 그 전산실을 갖다가 경기도 클라우드 센터로 다 이전을 해갖고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아닌 정보를 구분을 하겠네요. 그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여쭙지 않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271 2023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271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건물 4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46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 기준 가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이축 레포츠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체육 종목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설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있으나 모두 실내 시설로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기엔 제한이 있어 본 사업을 통하여 정식 규격인 실외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조성을 하여 체육인 및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체육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위치는 관련 단체인 평택시 산악연맹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축 레포츠 공원 내로 선정을 하였으며 2024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2동을 건립하며 A동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로 실외 외벽에는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 중 스피드와 리드를 설치하고 비동의 연면적은 255제곱미터로 실외 외벽은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 중 볼더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도 하반기에 공사 추진, 2025년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신축은 청담중학교에서 무상 제공하는 학교 부지에 지상 1층 수영장과 2층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연면적 2,800제곱미터, 건축비 114억 원이며 2021년 5월에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가결이 되었으나 그간 건축비 상승 및 최초 공사비의 산정 미비,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2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계획 비용 등이 반영된 추가 사업비에 대한 변경 안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공사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평택시 서부청소년시설 건립 변경입니다. 서부청소년시설은 안중읍 안중리 445-16번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5,000제곱미터, 사업비 161억 원으로 2020년 11월에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가결되었으나 2021년 8월 공공건축심의 시 당초 사업비가 과소하다는 의견으로 199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그간 건축비 상승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2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계획 비용 등이 반영된 추가 사업비에 대한 변경 안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이총 레포츠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신규 취득 및 변경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충 레포츠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은 이충 레포츠공원 내에 2024년 12월까지 연면적 831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 스포츠 클라이밍장 건물 이동을 사업비 42억 3천만 원으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의결받았으며 건물 취득을 당초보다 연면적 197제곱미터, 사업비 7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연면적 2,997제곱미터, 사업비 185억 3천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평택시 서부청소년시설 건립 변경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의결받았으며 건물 취득을 당초보다 연면적 10제곱미터 감소되고 사업비 72억 원 증가된 연면적 4,990제곱미터, 사업비 233억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 및 변경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 동시에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2층 레포츠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은
자연 암벽을 즐기기에는 좀뭐 즐길 만한 산도 없지만 자연 암벽을 즐기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도 좀 많아서 이런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불악산 쪽에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다가 이제 부지가 좀 변경이 돼서 이충 레포츠 공원 쪽으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반려견 쉼터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려견 쉼터의 일부가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소프트볼 구장과 인접해서 볼더링장이 한 30m 정도 또 설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위치도를 보면 예전에 제가 받았던 위치도보다 훨씬 더 그 많은 부분으로 좀 면적이 늘어난 것 같아요. 소프트볼장 일부가 그 볼더링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은 보니까 소프트볼장을 넘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 위치도가 이렇게 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협의가 미리 좀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위치도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저희가 진이에 파크 골프 조성할 때도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 반영이 좀 없었는데 이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조금 소통하는데 부족한 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장 입지 선정하고 타당성 용역을 이제 2022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이제 불악산 내 세 곳을 이제 적합 위치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관련 부서인 공원과랑 협의를 했는데 부족함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제 산악연맹하고 1차, 2차, 뭐 3차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이충 레포츠 공원이 이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쪽으로 좀 선정하게 되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이런 협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한 거는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진이 파크 골프장도 이제 사전에 이제 주민이나 또 의원님이나 그런 그 소통 절차가 없었던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체육 시설이나 각종 그 시설을 조성할 때는 충분한 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그 뭐 공식 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정식 규격으로 정식 설치가 구역으로.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좀 공원하고 이 스포츠 클라이밍장하고 좀 동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좀 잘 어울려야 되는데 이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도를 보게 되면 이거는 좀 굉장히 그쪽 전체를 막는 그런 형태의 볼더링장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네네. 다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A동이나 B동이나 이거 다 실내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실내로 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건축물은 지어지고요. 네. 그 벽에는 그러니까. 벽에는 이제 그 일단 시설이 설치되는 실내에서 할 거고. 수 있게끔 실외고요. 실외? 예. 실외의 벽에 이제 응. 월이 설치되는 거고요. 어. 그 건축물에는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이제 그런 관리 사무실을 이제 두 개 다? 건물동에는 네네. 그럼 우천시에는 그냥 상관없이 한다? 우천시는 뭐, 못하고요. 못하고? 예. 아니 이게 보면 실외 실외도 예, 있지만 그래. 실내도 있길래 실내는 이제 음. 그 사무실 용도로 아니 거기- 알아요. 예. 그 사무실을 쓰니까 네네. 실내는 없고 실외만 한다. 예.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아, 우리 정식 종목이에요. 스피드하고 볼더링하고 리드가 정식 종목으로 종목이기 합산해서 예,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세 개가 다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 짓는 데는 몇 평인 거예요? 지금 리드웨어라고 A는 A는 576 평방 제곱미터고요. 그다음에 B동은 250 평방 제곱미터입니다. 그 정도 건물 규모는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온다. 네, 네. 아무튼 뭐 또 이쪽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봉산 수련원 쪽에도 조금 있긴 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애들 상대라서인지. 네, 네. 여기는 좀 크고 괜찮은 시설인가요? 정식 그 경기를 거기에 개최할 수 맞춰서, 있을 거기에 정도의 맞춰서. 예, 규모입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또 어설프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화 의원입니다. 이 클라이밍장이 공식 규격에 맞게 지금 조성이 된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네, 네. 국제 규격에 맞춰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셨으면 이게 대회를 진행을 할 때 선수들이 낙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바닥에 이제 매트를 안전 설치하게 되고 이 경기장 자체가 사실은 규격대로 한다라면 햇빛 노출을 가급적 피해야 되기 때문에 방위에 따른 방향도 이제 정해져 있고 한데 지금 이 두 개 동이 가장 좋은 게 서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북동쪽하고 그래서, 남쪽, 서향 쪽으로 남동 이렇게 그런- 피해서 예, 건축물을 서향 쪽으로 짓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다고 그 전문가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 이제 반영할 때는 이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 개가 다 실외로 설계가 되어 있고 네, 네, 방향이 서로 직각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맞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햇빛을 피하는 방향, 내구성 면에서. 서양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건축물 용역 줄 때 한번 고민해보고 예, 이종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제 공원이라든지 인접한 주변 환경에 있는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인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할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설계하실 때 네네.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 규격에 맞는 저희가 지금 평택시 전체에 있는 이런 스포츠 시설들을 보면 대부분이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회 유치가 다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대회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도 연습을 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제대로 규격에 맞춰서 지어져야 앞으로도 쭉 이어져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실외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국제규격 상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커버를 씌우도록 되어 있고 우천시나 그 열이나 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커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설계에 다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줄 때.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매트도 마찬가지고 그 네. 매트에 대한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40cm 이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네, 다 꼼꼼히 고려하셨을 챙기겠습니다. 예 사고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예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세 건 중에 이충동의 부처공원의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이 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치도 지금 A랑 B랑 지금 그 직각으로 돼 있는데
한쪽으로 모는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서양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서양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클라이밍장이 바라보는 방향이 서양이어야 되는 건지 지금 만약에 이제 클라이밍을 하는 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서양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 건물이 이 시설 우측으로 지금 공터 우측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이게 클라이밍 하는 분들은 그럼 반대에서 타고 올라오는데 그럼 관중석이 없어요. 지금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동해안으로 올라오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계획 관리 계획안으로 올라오기에는 너무 지금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이 위치만을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양에 대한 부분도 아예 고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처럼 이게 만들어질 때에는 대외 유치가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유정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규격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 적어도 평택에서 클라이밍을 하는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연습하는 일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면 지금 이게 규격이 나올까 안 나올까도 모르겠고 방향이나 여러 가지 국제 규격에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를 안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 하여튼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팽성 국민체육센터 좀 넘어가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약간 안타까움이 있다. 이게 지금 벌써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70억 이상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으나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어떤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안 될 부분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지금 이 팽성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부 청소년 시설도 그렇고 이제 2020년도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예요. 21년도에 2년 전인데 이게 아무리 뭐 물가가 오르고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뭐 여기 뭐 애초 산정할 때부터 지금 설계를 잘못했던 건가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팽성하고 서부가 조금 상황은 틀린데요. 네. 팽성이 이제 저희가 SOC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처음 추진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초 처음에 사업비를 잡을 때 수영장과 체육관으로 잡아야 되는데 체육관 2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약 당초 사업비에서 한 36억 정도가 수영장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빠진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건축비 상승이 그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하고 건설공사 지표를 따지면 2년 동안에 20.46%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비 상승분이 약 2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감리가 되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의 추가 비용이 15억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설계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미 설계가 끝나서 이미 착수가 됐어야 되는데 뭐 BF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쪽이라든가 이 관련 규정들이 많이 강화가 되면서 이 설계도 한 6개월 정도가 지금 더 가게 되다 보니까 또 건설비로 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도 34억 중에 약 공사비가 물가 상승분이 24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업관리 관리 용역비가 약 10억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72억이 증액이 됐어요. 저 서부 같은 경우. 아, 예, 72억 중에서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한번 승인을 받으면 총약 30% 범위에서는 이제 원래 추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건축 심의 과정에서 기존 166억이 너무 적다라 그래서 1차적으로 199억으로 한번 변경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이제 199억 원에 맞춰서 이제 보조를 받도록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억 대비하면은 34억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공유재산으로 이제 기본으로 따지시면 70억이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 도비 130억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199억을 산정했을 때 70%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 다행인 게 지금 저희가 경기도하고 추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 199억을 협의를 했을 때 그 우리가 이제 본 공사 들어가는 인증 비용 이런 부분을 원래 처음에는 제외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넣어준다는 얘기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되게 잘 풀리면은 저희 시비 부담은 9천만 원으로 종결될 상황이고요. 이제 만약에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된다 쳐도 약 9억 6천 정도만 저희가 이제 부담하면은 전체 사업비는 서부 문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팽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총 72억 예산 증액 중에 저희 시비 부담이 약 5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로 좀 받을 수 있는. 예, 도비하고 교육청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비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이?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이 설계 변경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뭐 설계 진행 단계부터 교육청도 다 참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요 사업이 좀 사양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팽성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15%만 부담하고요. 수영장만 저희 시비 부담인 상황인데 요즘은 체육관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30%로 증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를 좀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또 2층 체육관에 대해서 3차 교육 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교육청 경기도 분담 해가지고 이렇게 26억 8천이네요. 예. 이게 그게 이제 기존 사업비 대비해서 받아왔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18억 7천, 경기도에서 4억. 네. 근데 요게 이제 지금 저희가 체육관 부분 설계가 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체육관 부분이 26억 8천 정도의 건립비가 소요된다면 지금 약 47억 정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억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분담분, 그다음에 경기도 분담분은 지금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47억으로 증액된다 말씀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공유재산 이제 관리 계약안을 이렇게 매번 보면 애당초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세울 때 이 저희한테 승인을 올라올 때 이제 그런 건축 계획이나 이런 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예산을 잡을 텐데 항상 이게 증액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도 뭐 하여간 예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제 사업도 늦어지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좀 애초에 승인 받을 때부터 이런 걸 좀 계획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항상 이거 계획 그 공사 착공 준공도 항상 늦어지고 모든 좀 올라오는 것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좀 해가지고 이런 시비가 더 뭐 낭비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가가 또 이렇게 오르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애당초부터 그런 좀 디테일하게 그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담 국민센터 이게 건설사하고 언제 계약을 했어요?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계약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예. 이렇게 올랐다는 건 어떤 추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마무리되다 보면은 이제 단가가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건축비가 거의 이제 확실시 추산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설계가 마무리돼야 건축비가 정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일반 건축비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승인을 받았는데요. 설계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총 건립비가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현실적이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제 2층짜리 체육관을 기준으로 해서 뺐습니다. 설계 기준액을. 그러니까 총 건립비를 수영장과 체육관으로 뺐어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1, 2층짜리 체육관을 기준액으로 잡다 보니까 당초 기준액이 적게 나왔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 건이 아니라 지금 건수물 짓는 게 다 올라온 거는 물론 계약을 할 때 견설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물가 상승분에서 주겠다고 계약을 했나요? 그 계약서에 아니 쓴 게 아직 공사가 발주가 아니, 된 이거 상황은 말고 아니고 예를 예, 들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거 할 때도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요. 그리고 물가 상승분을 몇 프로 이상 해준다 이런 계약서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계속 몇십억씩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수영장 없이 체육관으로만 했다 해서 이렇게 또 수영장 하니까 액수는 많이 오르지만 감리비가 지금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팽성 같은 경우는 감립이 최초한 6억 정도 근데?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뽑힌 건 한 21억 정도로 나옵니다. 6억에서 21억? 그러니까 일반 감리가 아니고요. 아까 네. 설명드린 대로 여기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관리 관리계획 대상으로 저희가 규모 때문에 편입이 되고 요 최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일반 감리로 쓰던 부분이 요번에 이제 뭐 평화예술의 전당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좀 잘못 적용됐다라는 게 지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꼭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 용역비가 한 10억에서 15억씩 다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예상을 못했다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평화예술현장 더더욱 책임 감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도 책임 감리가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가격이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 시가 그동안 감리를 두지 않고 건물 진 건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규모가 크니까. 근데 비세고 갈라지고 이런 일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요즘 뭐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LH 부실공사도 있지만 관공서에 대한 건물, 일반 건물들까지도 감리들을 쓰게 돼 있어요. 1000평 이상의. 그 감리들이 과연 철저한 감리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감리들이 가져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그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 일반 감리에서 책임 감리로 했다고 해서 지금 거의 3배가 뛰고 있는데 응? 이런 거를 미리 생각을 못하고 계획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애초부터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아닌 다른 사업도 계속 물가 상승분에서 따라간다? 그것도 계약서에 쓸 때 물가 상승분을 몇 프로까지 인정한다 이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론 따져 올라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밑에 서부 청소년 시설도 역시 똑같아요. 연면적이 10제곱미터는 감소되었는데 사업비는 72억이에요. 이거 애초에 잡은 것보다 몇 프로가 지금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권은 아까도 이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변경 승인 범위가 전체 사업의 30% 범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번 199억으로 한번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의회에만 이제 저희가 이제 승인 대상이 아니라 보고를 안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99억에서 요번으로 바뀐 거는 34억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당초에 저희가 승인받은 거에 비해서는 70억 올라가서 요번에 이제 그렇게 변경 보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72억이 느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인정합니다. 그때 한번 우리가 승인해주고 나서 또 올라온 거잖아요. 결론 합쳐 72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게 과연 뭐 우리가 그 설계라든가 이런 걸 다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기셨으면 해요. 응?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죄송해서 열심히 아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이거 세금인데 물가 상승비에 비해서 이 정도일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챙겨 보세요, 국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뭐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뭐 집행부에서도 뭐 이제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놓친 부분도 있고요.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작년 뭐 이제 뭐 감리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1월 27일부터 뭐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부터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감리 부분도 책임 감리 영역으로 해서 이제 더 이제 강화됐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저 지방의 이제 아파트 붕괴 이후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해서 감리의 그 중요성이 물론 그 동안에도 이제 감리 활동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더 강화해서 저희도 철저하게 이제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감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이제 뭐 어차피 그리고 또 이제 그 금년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후 뭐 이제 뭐 철근 가격 상승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물가 경제적으로도 뭐 약간 좀 어려움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건들로 인해서 이제 물가 상승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됐지만 저희 그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건물 짓고 나서 그 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계약서 쓰실 때 잘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 설 때 국과장님들 담당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네, 계속 죄송하다고 그러시고 계셔서 뭐 그렇습니다. 71억 3,70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설계가 당초에 처음 잘못됐다는 걸 언제 발견된 거죠?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팽성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건축비를 산정을 하려면 네. 이제 기본적인 외형과 세부적인 건축 사항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된 부분이 올해 한 3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를 넣어가지고 이제 최종 건축비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수영장이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를 확인한 거는 네. 저희도 이제 그 건축에서 이제 설계가 되면서 사업비가 나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뛰었나 해가지고 이제 과정을 찾아보다 보니까 예, 전 서류에 이제 잡았을 때 기본 단가를 저희가 잘못 잡아놨던 부분이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기본 단가가 아니라 수영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영장이 기본 안 들어가고 체육관이 1, 2층으로 들어가 있어서 수영장을 더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는 예산이 더 증액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초기 단계부터 1층 수영장, 2층 체육관입니다. 근데 SOC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표본을 가져와서 당초에 사업비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수영장과 체육관으로 돼 있던 게 없다 보니까 1, 2층 체육관짜리를 그냥 기본 모델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36억 정도 자체가 초기 사업비 잡을 때부터 조금 빠져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계획 영역이나 이럴 때 심의할 때 수영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그냥 그런 내용이 전혀 검토가 없이 예산이 그냥 이 정도면 될 거다 싶어서 계속 논의가 굴러가서 지금까지 온 건가요? 예,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처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말씀드렸던 수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구나라는 게 발견된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어느 몇 월 달? 올해 한 4월, 5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표본 건물을 1층 수영장에 2층 체육관으로 잡아서 기존에 이제 투입됐던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비를 빼가지고 저희 면적 대비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얼추 이제 기본 사업비를 추산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수영장과 체육관이 같이 있는 건물을 표본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1, 2층 체육관을 표본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설계 공모가 됐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러니까 설계 공모 그 전에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공모는 기본적으로 외향에 대한 설계 공모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뭐 기본적인 그 건축비가 산정이 돼서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거 71억 3,700만 원 중에 12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은 약 54억 정도 54억. 보고 있습니다. 이거 54억 10이 안 세워지면은 매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여태까지 들어간 거. 이 사업. 아직까지 저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중단되면 그냥 54억 안 태워지면 사업 중단되는 거죠? 매몰 비용은 없고. 물론 이제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돼요? 12 말고 그러면. 현재 기집행액이 약 14억 14억.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도 있죠. 38억. 23년. 예, 올해 예산 그러니까 집행액이요. 예, 집행액은 그러니까 예. 매몰 비용이 얼마 되니까 14억. 그러면은 경기도 올해 8월 달에 경기도 재투자 심사 접수가 됐습니까? 예,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